이분과 함께 합니다. 매주 월요일 10시 30분부터는 네, 국민은 무엇을 요구하는가라는 타이틀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택수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우, 제가 오늘 출근하는데 처음으로 코트를 안 입고 나왔어요. 아,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네. 뭐 네. 지금 낮에는 여름 날씨 같은 음. 그런 상황이 한 2, 3일 전부터. 그러니까요. 네. 아니, 대표님은 여의도에 되게 오래 계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의도에 이렇게 주둔을 튼 지 한 2년 차 됐는데 네. 봄이 제일 기다려지는 게 이제 벚꽃 때문에. 네. 예, 여의도 벚꽃은 진짜 환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여의도에 이제 사는 네. 주민으로서 여기 아, 또 사시기도 하세요? 네. 아, 그렇군요. 인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우리 또 주민들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아니, 저랑 좀 비슷한데 저희 부모님이 계신 고향이 바닷가 지역이에요. 네. 근데 거기가 여름 그 휴가철에는 엄청 핫하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동해안 쪽이기 때문에 아, 해돋이 행사 때 저는 못 가요. 그렇죠. 약간 그런 비슷한 네, 거. 우리 같은- 동네 그럼 좋겠다. 해돋이도 볼 수 네. 있고 막 이러지만 정작 그 핫할 때는 우리는 안 간다. 비슷하군요. 봄에 이제 벚꽃 축제, 또 음. 가을에 불꽃 축제. 아, 불꽃 아. 축제도 있구나 진짜. 그때 집에서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집에서 좀만 걸어 나오면 보이는데 네. 아무튼 뭐 교통 자체가 음. 많이 통제되기도 하고 네.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들죠. 그러니까 인파가 진짜 많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사실 주말에는 또 시위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집회도 있고 한데 그런 건 좀 주민으로서 불편함은 없어요? 저는 이제 그 동여의도, 네. 이른바 63빌딩 쪽이 동여의도, 국회 쪽이 서여의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집회는 서여의도 중심으로 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집회하고 이제 저희 뭐 집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 뭐 상관이 없는데 네. 직장은 또 여기니까 서여의도니까 그래서 퇴근할 때 이제 여기 겹치면 좀 어려움이 있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여의도 주민도 이 좋은 데 사시지만 또 나름의 고충이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지금 아까 잠시 전에 한덕수 총리 지금 네. 뭐 직무 복귀가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각이 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아마도 이번 주 뭐 목금이 가장 유력하게 예측이 되고 있던데 네, 이와 관련해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갤럽이 지난 화수목 네, 요일 조사한 건데요. 탄핵 심판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물었는데 찬성 58%, 반대 36%로 뭐 2배까지는 아닙니다만 찬성 의견이 크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요즘에 보면 이제 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뭐 격차가 클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지만 네. 계속해서 탄핵에 대해서는 뭐 돼야 된다, 찬성한다라는 의견들이 더 많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오늘 한덕수 그 대행에 대해서는 지금 기각이 되긴 했지만 8대 0으로 기각되진 않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각 5, 인용 1명, 네. 각하 2명. 그러니까 이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됐던 부분이 절차적인 부분이었는데 정족수 문제였죠. 네. 그 대통령 기준 200석이냐 아니면 국무위원 기준 151석이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뭐 위헌적인 부분들이 뭐 가령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했던 부분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위헌적인 부분이라고 했습니다만 파면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라고 한 거고요. 뭐 사실 최상목 대행이 2명을 또 임명을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각이 될 경우에는 자기 모순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만 위헌은 인정했습니다. 위헌은 인정했는데 파면까지는 아니다라고 네. 한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또 정치계에 또 정계 오래 계셨던 네. 우리 이택수 대표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측을 좀 하신다면? 저는 한덕수 총리를 네. 그 뭐 선입 선출 원칙을 깨고 먼저 한 것이 일단 보수 진영에 대한 반발을 좀 무마시키고 헌재에 대한 신뢰를 좀 하게 한 다음에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 순서를 바꾼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뭐 그 전에 있었던 감사원장도 그렇고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환영할 만한 소식이 이제 보도인데요. 뭐 그런 차원에서 일단 한덕수 총리를 기각시켜서 복귀시킨 다음에 뭐 그런 설도 있죠. 이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이제 임명
하기 위해서 한덕 총리를 복귀시켰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번 주 또 넘어가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약간 기대 섞인 전망, 빨리 이게 종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한덕 총리를 기각시켜서 복귀시킨 다음에 이번 주 말씀하신 대로 수목금 중에 하루, 그러니까 뭐 오늘 내일 선고기일 예고하고 수목금 중에 대통령을 탄핵 파면시키는 그런 절차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과를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언제 하겠다라는 얘기를 같이 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건 또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번 주는 좀 많이 유력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 지금 2심 선거법 위반 네. 항소심 결정도 나기 때문에 진짜 이번 주는 핫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26일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일날 결과를 보고 이제 뭐 선고할지 아니면 그냥 내일 바로 할지 아니면 수요일날 동시에 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런 설들도 있지만 또 다음 주 이후에 그러니까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하시더라도 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 조사가 좀 나왔던데 이번 주 정당 지지율 그러니까 리얼미터 한국갤럽 네. 그리고 윈지코리아 이 세 곳에서 정당 지지율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얼미터 좀 볼까요? 네, 민주당 지지율이 0.7% 포인트 하락한 43.6%, 국민의힘이 1% 포인트 오른 40%로 네. 약간 변화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3.6% 포인트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 전주에 민주당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좀 조정되는 국면이 있고 사실 지난주에 그 뭐 이재명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만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헌재의 판결이 좀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민주당이 주 초에 발표된 조사기관들의 결과들은 조금 향상되는 올라가는 상승되는 결과들도 있었는데 주 후반에 저희가 수목금 조사했거든요. 네, 19일에서 21일까지니까. 근데 뭐 사실상 횡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타 조사기관들의 결과들이 대체로 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살짝 앞서는, 물론 이제 그보다 더 격차가 벌어지는 일부 약간 진보 성향 조사기관들의 결과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체로는 오차 범위 내외를 좀 넘나드는 정도로 민주당이 약간 앞서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약간 하락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것은 그 지지난주에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네. 조정을 받는 기간이다라고 보여주신 네. 것 같고요. 또 한국갤럽 이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갤럽은 그 전주에 비해서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 하단에 꺾은성 그래프를 보시면은 네. 3주 연속 40대 36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갤럽이 지난 12월 둘째 주, 셋째 주에 크게 변동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계엄을 선포했던 그 시기였는데 전과후를 보면은 사실 갤럽은 타 조사기관에 비해서 정당 지지율이 크게 많이 변동이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번 3주 연속 40대 36으로 변동이 없는데 타 조사기관은 사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갤럽은 잘 안 변합니다. 정당 지지율.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혹시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갤럽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네. 비슷하게 가고 있는 양상 어떻게 보세요? 갤럽이 이제 굳이 따지자면 네. 보수 성향으로 분류가 됩니다. 전화 면접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 갤럽의 어떤 정적인 스탠스를 보수로 볼 것이고요. 왜냐하면 면접원들이 응답자들한테 전화했을 때 약간 모호하게 응답하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상호 작용을 하는 거죠. 면접원과 응답자 간에. 근데 그 사실 약간의 밀당이 있는데요. 지지정당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 뭐 재질문을 하게 되고 그런데 뭐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면접원들의 어떤 보수 성향의 성격이 좀 개입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변하지 않으니까 사실 갤럽의 정당 지지도는 사실 평상시에는 잘 참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부터 계속한 3번 연속 선거 결과는 좀 다른 결과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엄 이후에는 확실히 민주당이
많이 앞서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준석 의원이 사실은 네, 단일된 네네. 개혁신당에서는 뭐 조기 대선이 진행이 되면 아직 탄핵도 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준석 후보로 추대한다라고 발표까지 했는데 그래도 뭐 어떤 변동도 없네요. 그죠? 1%에서 계속해서 리얼미터도 그렇고 네, 뭐 그렇습니다. 개혁신당 한국 갤럽에서도 지금 1%대고 그러니까 존재감이 굉장히 미비하다라는 생각 계속해서 하게 되네요. 네, 허은하 전 대표하고의 갈등 이후에 네. 계속 1%대 지지율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사실 허은하 전 대표가 지금 원외 인사고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가장 가까이서 봤던 분이고 그 전에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할 때 사실 국회에서 기자회견할 때 그 모든 절차를 허은하 전 대표가 제공했던 부분 그랬더라고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관계 지금 고 김세롬 씨와 김수현 씨의 관계도 이제 과거 이제 관계와 관련해서 새로 조명되면서 김수현 씨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인간적인 도의, 정치적으로 어떤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을지라도 이런 인간적인 도의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뭐 연예계 못지않게 정치권은 그런 부분을 또 중요하게 보는 유권자들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쉽게 회복이 되고 있지 않는 듯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서울의 소리를 의뢰로 네, 조사가 있었는데 이때도 이제 보니까 리얼미터와 동기간인 것 같아요. 네. 19일에서 20일 조사가 있었습니다. 의외입니다. 이 저 깜짝 윈지 놀랐어요. 코리아 컨설팅이 네. 예전에 박시영 TV의 대표 그때는 이제 윈지 코리아 대표도 했었고 부대표를 했었는데 그 전에 대표는 이근형 대표라고요. 민주당에서 공천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이런 부분에 많이 개입이 돼서 사실상 민주당 산하기관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기도 했던. 그러니까 사실은 여론조사 꽃이랑 거의 비슷한 그렇습니다. 포지션이잖아요. 예. 예, 거기다가 서울의 소리는 이제 완전 진보 매체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곳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높은 결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의아한데 지금 네. 이제 최근 들어서는 민주당이 이제 소폭 앞서는 결과로 한 2주 전부터는 나타나고 있는데 원래 같았으면은 민주당이 이거보다 꽃처럼 많이 높았을 텐데 오차 범위 내에 살짝 앞서는 정도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46.1%, 국민의힘이 43.4%고 네. 이 표본 오차가 3.1%가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네네. 때문에 지금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와 진짜 여기서 해도 국민의힘이 그래도 선방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들더라고요. 한 네. 3주 전, 4주 전에 국민의힘이 높았던 네. 결과를 제가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네. 아무튼 윈지코리아 컨설팅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경합하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차기 집권 세력은 어디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당이 맥을 못 추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40.4%. 네, 리얼미터 내용 확인해 주세요. 네, 지난주하고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0.4%포인트 오르긴 했습니다만 40% 선이고요.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53.9%로 그 전주에 비해서는 1.6%포인트 빠졌는데 그래도 14%포인트 가량 지금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이 높고요.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속 취소되고 석방되면서 이게 좀 벌어졌거든요. 사실 그동안은 진보층이 여론사 응답률도 좀 많이 낮아서 대체로 이념 성향을 보면 보수층이 여론사 응답률이 좀 높았고 그동안에 정당 지지도도 그랬습니다만 이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도 좀 팽팽한 부분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부터 약간 다시 벌어진 현상이 지금 2주째 크게 벌어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고 난 뒤에 지금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세력 결집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됐을 때 보수가 대집결을 했듯이 윤석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구속이 취소되고 석방된 이후에는 뭐 야당 지지자들이 네. 많이 결집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네. 그다음 김성국님께서 지금 아까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조사에서 응답률이 4%인 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으신가 봐요. 네. 그러니까 보면 리얼미터의 경우에는 지금 응답률이 한 7.6% 정도 나오고 있고 근데 네. 이 응답률이 보통은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보통 자동응답 방식에서는
원래 한 3% 안팎. 지금 윈지코리아 컨설팅 이 응답률이 4% 났어요? 사실 평상시의 응답률인데 아, 그래요? 지금 이제 탄핵 전국에서 이제 조기 대선 모드로 가기 때문에 응답률이 많이 높아진 겁니다. 아, 이게 그렇군요.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뭐 7%, 음. 뭐 높을 때는 막 9%까지 나오고 아, 이거는 그래요? 사실 한 지난 뭐 대선 당시의 응답률과 거의 비슷한 건데요. 지금 이제 한국 갤럽 같은 경우가 응답률이 13%잖아요. 네. 그러니까 갤럽하고 리얼미터의 응답률 차이가 지금 13대 뭐 한 7, 8, 뭐한 5%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과거에는 사실 훨씬 더 났었는데 지금 윈지는 이제 평상시에 응답률밖에 안 나오는데 그 매체 파워도 좀 있을 겁니다. 서울의 소리를 그렇겠네요.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또 윈지 코리아 컨설팅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률이 좀 낮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률 4%라면 그냥 어떠한 이슈도 없을 때 보통의 네, 그렇습니다. 보통의 응답률, 그러니까 이게 네. 뭐 매우 낮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최근에 현안들이 많기도 하고, 또 리얼미터나 한국갤럽은 인지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7%에서 13%까지는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자, 이어서 차기 집권 세력에 대한 한국갤럽 조사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럽에서 현 정권 교체, 야당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51%, 현 정권 유지, 국민의힘 정권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9%, 51대 39, 대략 5대 4 정도로 나타났는데 현 정권 유지 의견이 뭐 굳이 따지자면 조금 빠진 네.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뭐 지난주에 뭐 타조사위원도 큰 변동은 없었는데 갤럽은 아까 정당 지지도는 또 변동이 없었잖아요. 근데 네. 정권 교체나 유지에 대해서는 다시 조금 벌어지는 정권 교체 의견이 정권 유지 의견보다 12% 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조사도 있었던데요. 이 내용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 내용이 많이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네, 이재명 36%로 계속 크게 앞서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보수 후보 중에서는 가장 앞서는 9%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오세훈 동률로 4%로 나타났고 홍준표 3%, 이준석 1% 수준으로 나타나서 지금 갤럽 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중위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앞서가는 형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에서 저번 주에 많이 이제 나왔던 기사화됐던 이슈가 이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김문수 장관이 그래도 1위를 계속해서 유진하고 있지만 네, 10%대에서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네, 예, 이제 요 지점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여당의 모든 후보들이 지금 다 한 자리에서 다 머물고 있고 네. 또 선택을 유보하고 있는 중도층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어떠한 후보에게 중도가 마음을 줄 것이냐가 굉장히 포인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하는 곳들이 한 두세 군데 되는데요. 뭐 여론조사 공정, 한국여론 평판연구소 뭐 이런 곳들.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과거에 리얼미터나 갤럽이 쭉 해왔던 국정수행 평가랑 좀 다른 조사인데 네. 아무튼 지지도 조사를 왜 이제 기성 조사기관들이 안 했냐면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음번에 출마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도 조사를 안 했는데 네. 지금 일부 우파 성향의 조사기관들이 지금 지지도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사실 차기 대권주자들 미래 권력의 정치인들의 지지율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지도를 조사하는 기관들의 의뢰하는 매체들의 어떤 의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지지를 많이 좀 홍보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조기 대선이 그렇게 될 경우는 없어지는 거니까 이제 미래 권력,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미래 권력 지지율들이 좀 빠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조금 이어지는 측면. 현재의 지금 결정이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이거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의 지지도는 올라갈 수 있는데 친윤 후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에 대표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도층을 그러니까 선택을 유보하고 있는 중도층이 선택을 하기에는 네. 어떤 메시지를 낸 후보들이 더 유리할까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좀 대립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후보들 어디가 더 유리할 거라고 보여주세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뭐 계엄이라든지 아니면
탄핵에 대한 여론은 뭐 대략 5대 4나 6대 3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본선만 생각한다면 사실 강하게 비판하고 뭔가 새로운 의제를 던지는 그게 낫죠. 근데 지금 문제는 경선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원들 때문에 사실 센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 뭐 사실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던 분들인데 지금 경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경선만 의식하면 본선의 확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차원에서 국민연금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후보들이 젊은 층을 겨냥한 네. 본선을 생각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 좀 비판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경선을 생각하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좀 개혁적인 아젠다들을 계속 던져주는 것이 네. 정권 연장을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바로 속보가 떠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 첫 기일이 잡혔고요. 그날 증인으로 최상목, 조태열 두 국무위원이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조태열 국무위원이 그 외교부 장관이죠. 그리고 최상목 그 권한 대행에 대행을 했던 두 분이 지금 증인으로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4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 기일 여러분께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정당 기준으로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소개해드린 정당 지지도보다는 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50%, 국민의힘 후보가 한 43%, 7%포인트가량 민주당 후보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정당 지지도랑 항상 이렇게 후보별로 강론으로 들어가면 격차 좀 더 벌어지거든요. 네. 뭐 연상되는 이미지가 민주당은 워낙 뭐 이재명으로 어대명이죠. 이재명 후보로 이제 상수화됐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은 지금 여러 후보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경쟁 관계에 있는 후보들 때문에 강론으로 들어가면 민주당보다 좀 격차가 벌어지는. 이제 나중에 경선 과정에서 좀 흥행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사실 지금 지지율 격차 다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뭐 흥행하겠어라고 하는데 실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는 흥행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지금 거론되지 않는 또 후보들 외에도 새로운 후보들이 또 등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선에 이제 막상 들어가게 되면 이 지지율 격차 지금 한 7%, 8% 나는데 좀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 양대 구도로 선거가 치렀을 경우에는 뭐 과거에도 3, 4% 이내에서 갈렸기 때문에 뭐 지금은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는 매우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아까 이제 정당에 대한 지지율을 했을 때는 한 3% 내에서 표준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벌어졌는데 지금 정당 기준 대선 후보 후보 지지도에서는 한 8%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보하고 있는 분들 지금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또 마음을 주실 중도층의 마음이 좀 움직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감독님 아까 댓글 써주신 것 중에서 조금 읽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지금 포인세티아님께서 리얼미터 전화 왔었는데요. 지역 나이 말하니까 전화 끊었어요. 이런 얘기 주시는데. 그게 이제 뭐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조사기관들이 받는 오해인데 저는 이제 이걸 여론사 심의위원회하고 처음에 많이 싸웠던 부분입니다. 뭐냐면 응답자 계층별로 좀 너무 적게 잡히면 좀 조사를 계속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더 이제 표집을 해야 되는데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응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무조건 받아주시고 응답을 빨리 해주십니다. 근데 여론사 심의위원회가 잘못한 부분이 이 응답자가 1.5배가 이제 차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70세 이상이 1000명 중에 만약에 뭐 한 400명이다. 그러면 400명에서 1.5배, 한 600명까지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600명이 넘으면 더 받으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조사기관들한테 오해가 되게끔 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모든 조사기관들이 70세 이상 빨리 차니까 끊어야 됩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쵸. 그리고 오해하죠. 그쵸. 내가 국민의힘 지지층인데 이거 끊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선관위가 잘못한 겁니다. 선관위가 이 부분은 좀 풀어줘야 돼요.
아니 포인세피아님이 70대가 아니라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 예, 근데 70대에서 더 빨리 찬다는 거죠. 예. 네, 뭐 50대 이상은 금방 찹니다. 아 그래요? 2030, 40이 문제지 50대 이상은 금방 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왜 더 못 받게 하냐 이거죠. 많이 받으면 이거는 통계적으로도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적게 잡은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네. 1인 2표, 3표가 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의 집단 지성이 모이면 그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선관위에서 특히 전화 면접 조사 회사들 중심으로 이 규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갤럽, 한국 리서치 뭐 등등 MBS 그러다 보니까 ARS는 뭐 비용이 크게 많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좀 더 받아도 되는데 전화 면접은 그걸 받으면 결국 면접은 인건비로 쌓이니까 네. 아예 그냥 그걸 차단시키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렇죠. 건데 이게 벌써 몇 년째 지금 이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건 법으로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선관위에 대한 이슈도 많고 또 여론조사와 관련돼서는 진짜 그 많은 네. 분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조금 부조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계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대하지만 네. 선관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감사원도 지금 감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제어해야 될지 밑에 이제 산하 조직 내에서 그거를 뭐 자정 기능을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 뭐 가족 구성원들 저도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선관위 직원분들하고 이제 많이 교류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친척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또 공기업에 그렇죠. 예,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못 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특히 이제 공무원 윤리 강령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건의기에서도 이런저런 문제 제기하고 뭐 회의록을 달라고 하는데 헌법기관이라고 안 줘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리그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고여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좀 답답함이 저희가 피감기관이지만 피감기관 입장에서 굉장히 많다. 이 부분 좀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이제 욱하셨어요 지금. 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도 비슷한 생각 하시는데 선거 시즌에 휴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뭐 이런 글도 주셨고. 예, 그런 보도 있었어요. 네, 70대 이상이라고 하니까 끊었어요. 기분 확 나쁘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자기 20대라고 한다고 30대라고 한다고.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여론조사의 예. 정확도를 더 낮추는 예,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비슷하게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오전 9시부터 달려서 여기까지 방송 왔고요. 오늘 이후 방송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오늘요, 여러분 제가 30분 있다가 저 뉴스엔진에서 방송을 하나 할 거거든요. 11시 30분에 방송을 하나 할 건데 저희가 뉴스엔진 게시판 보신 분들은 아마도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요거 자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봉영식 교수님 아세요? 여러분? 봉영식 교수님이라고 요 사진 보여드리면 이분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사진 준비됐어요? 네, 사진 좀 띄워봐 주실래요? 네, 요 사진 보면 이분 하고 여러분들 아시지 않으세요? 네, 아주 모르세요 아직? 네, 이분이 최근에 이제 뭐 우다사라는 MBN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되게 유명해지셨던데 그 원래는 외교, 국방, 안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시고 연세대학교 교수를 지금 역임하고 계시는데 오늘 최근에 이제 민감 국가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또 한국 핵 보유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 한국의 핵 보유와 관련해서 많은 정치권에서의 설왕설래도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이슈도 많은데 자, 요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분만큼 전문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11시 30분에 봉영식 우리 연세대학교 교수님과 함께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봉영식 교수와 저희가 30분 후에 돌아올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재명님이네요. 아이디가 이재명님께서 아시는데
뭐 봉두환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되게 유명한 앵커시잖아요. 이 앵커 봉두환 씨 되게 유명했죠. 네. 맞습니다. 봉두환 앵커 아드님 맞습니다. 네, 이분 아드님이세요. 예, 네네. 봉영식 교수님. 네. 네, 최근에 요즘 많이 인기 많으시던데 이분 나오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11시 30분 함께 해 주시고요. 또 4시부터는 정광재 대변인 함께 합니다. 네, 정며들다. 정치에 스며들고 정광재 대변인에게 스며드는 시간. 정며들다도 4시에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네, 30분 있다가 돌아옵니다. 네, 봉영식 교수 저희 뉴스엔진 첫 출연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11시 30분 그리고 4시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른 박영심님께서 나도 영식이다. 네,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른 분 계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또 댓글 또 많이 달아주시고 또 구독 안 하신 분들 네 구독도 해주시고요. 네, 알림 설정해야 여러분들 늦지 않습니다.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11시 30분에 여러분들 많이 오세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